예, 오늘 주제넘게 포럼 발제를 맡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성수입니다. 저는 또 이게 지역구는 대구 북구 을입니다. 앞서 우리 그 뮤지컬 제작사 협회 그 출범식에 이제 인사 간단하게 하면서 좀 떨린다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도 이제 그 무대에 뭐 이렇게 오를 그러니까 그 인사만 뭐 이렇게 그런 기회는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 계시는 이 분들의 대부분이 뮤지컬 쪽에 이제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거의 뭐 무대와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서 그 앞에서 이게 말씀을 드리려니까 좀 떨리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특히 발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굉장히 제가 좀 조심스러운 것이 정말 다들 평생을 거의 뮤지컬에 이제 바치다시피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 또 기자분들도 이쪽에 전문 기자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저는 그야말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제작사라든지 또 관련되는 업종에 계시는 분들이라서 실제 작품을 창작하고 공급자의 입장이었다 그러면 저는 단지 이렇게 소비하는 수요자 입장에서 있다가 국회에서 이렇게 문체위 활동을 하면서 배운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발제를 한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이제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이게 내가 발제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문화예술계는 참 격변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실은 BTS 뭐 이런 말할 것도 없고, 오징어 게임 또 넷플릭스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지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불과 몇 년 전 뭐 우리 과거에는 말할 것도 없고 상상도 못했던 그런 현상이 아닌가. 또 기생충이라든지 그런 아카데미에서 이렇게 수상하는 이런 것들이 그 BTS만 하더라도 뭐 과거의 비틀즈 이상이라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또 이 비틀즈 우리가 신화적인 그런 존재고, 저도 중학교 때 그 AFKN 통해서 아메리칸 탑40 그 빌보드 차트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 노래를 언제쯤 저게 100위 안에라도 들어갈 수 있었겠었는데, 뭐 요즘은 뭐 1위는 물론 수시로 진입하는 그런 단계. 여러 우리 문화예술계의 그 세계적인 경쟁력이 속속 지금 증명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민족 속에서 저는 문화예술의 그런 경쟁력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이런 문화예술 쪽에 일자리라든지 또 우리 그 국가 경제를 좀 키울 수 있는 많은 그런 희망들이 또 기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특히 다른 예술 장르보다 뮤지컬은 종합도 예술이고, 특히 우리 그동안의 그 우리 국민들의 속성이라든지 또 지금까지 기반을 좀 잡아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다른 장르에 비해서도 더욱 경쟁력이 많은 분야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쪽에 오늘 제작협회가 창립된 부분도 이런 경쟁력을 제대로 보자 해서 이렇게 창립된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 저도 오늘 발제하는 내용들의 그런 그 방향성,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 차원에서는 또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역할과 지원을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발제를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뮤지컬 산업은 여러 가지 문화예술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세계적으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건 산업 분야고, 특히 한국을 돌아보면은 정말 그 다른 그런 장르에 비해서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제철은 뮤지컬 그러면은 브로드웨이, 뉴욕에 또 영국의 웨스트엔드를 떠올립니다만은,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굉장히 뮤지컬 산업이 독보적으로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한국은 아직까지는 격차가 있습니다만 굉장히 빠르게 좀 추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을 통틀어서 가장 높은 성장세를 보였고, 거의 한 20년 동안 23배나 성장하는 그런 급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좀 뜯어봐도 구체적으로 연평균 성장률이 20%라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난 성장 속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또 고무적인 거는 과거에 이제 이미
세계적으로 이름이 나 있는 그런 뮤지컬을 가지고 상영해서 하는 그런 것들도 지금도 뭐 여전히 많은 관객을 끄고 있습니다만은 국내 창작 뮤지컬들이 굉장히 작품성이 뛰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세계적으로도 그런 국내 창작 뮤지컬들이 인정을 받거나 또 상당히 또 어필하는 그런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뮤지컬이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은 세계 뮤지컬 시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그런 다크호스로 충분히 떠오를 수 있는 역량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창작 뮤지컬의 수출도 점차 활발히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좀 초기 단계 미흡한 수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앞서 이제 뮤지컬 시장이 우리 국내 예술 시장에 있어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뭐 독보적입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공연 예술 쪽에 있어 가지고는 뭐 다른 장르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독보적으로 지금 매출액이 높고 또 앞으로 그 성장세는 더 크다. 그래서 더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뮤지컬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또 뮤지컬의 그런 생태 구축을 위해서 정부에서도 뭐 역할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문체부 관장님도 왔었고 특히 지금 황희 문체부 장관도 거의 뭐 뮤지컬에 대해서는 광팬이라 할 정도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뮤지컬이 차지하고 있는 공연 예술 시장에서의 비중이라든지 발전 가능성, 성장 가능성 그거와 견주어 봤을 때는 좀 미흡한 거 아니냐. 몇 가지 대표적인 지원 사례를 여기 열거했습니다만은 창작 지원, 문예위에서 올해 신작 한 7억 5천, 창작자에 대한 지원, 콘텐츠 지원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대구 행정부시장에 있습니다만은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 올해 15회째를 맡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체적으로 저변 확산을 위한 그 페스티벌을 계속 이어오고 있고 또 뮤지컬 스타 신인 발굴을 위한 그런 지원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덕 수준에 좀 머물고 있습니다. 이거와 비교해 봤을 때는 사실은 뭐 제가 대구에 있다고 또 지금 지역구 대구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대구시에서 딤프 대구 뮤지컬 페스티벌을 위해서 뭐 대부분 다 잘 아실 겁니다. 시 자체 예산, 국비 지원에 대해서 시 자체 예산을 몇 배나 더 투입해가지고 벌써 15년째 이렇게 굉장히 뮤지컬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을 계속 더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전체 또 뮤지컬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또 고무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도 뭐 몇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뮤지컬의 이제 더 지속적인 성장 또 산업으로서의 그런 정착을 하기에는 한계 또 문제점도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일부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뮤지컬 산업이 공연 예술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매출액의 그런 비중과 비교해서도 전혀 좀 말이 안 되게 독립된 장르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극의 한 분야로 이렇게 지금 분류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뮤지컬계의 그 생태계 구축이라든지 또 그런 그 신인 발굴 또 창작 지원 이런 데 있어 가지고 행정적이나 법적으로 좀 제한되는 그런 부분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뮤지컬 산업이 또 뮤지컬의 그 수준이 크게 발전을 했습니다만은 이게 아주 그 뿌리까지 이렇게 확고하게 내린 상태에서 전체적인 뮤지컬 산업의 생태계가 구축된 그런 상태에서의 발전이라기보다는 대형 기획사 제작사라든지 또 지역별로 봤을 때는 수도권 위주 뭐 이런 식으로 제작과 소비가 좀 편중되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균형 있는 또 지속 가능한 뮤지컬 산업의 발전에는 상당히 좀 앞으로 더 문제점이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것들도 좀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뮤지컬은 다른 장르에 비해서 급속도로 새로운 그 수요층이 좀 나타나고 있고 한 번 또
뮤지컬에 접했던 관객들은 지속적으로 다시 뮤지컬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뮤지컬을 잘 만들고 잘 또 공연하고 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는 계속 뮤지컬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기회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특히 아직까지 가장 저조하다고 말씀드렸던 국외 해외 수출과 관련해 가지고도 조금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론이라든지 또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면은 가장 전망이 좋은 분야가 해외 진출 분야가 아니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대책으로는 그럼 생태계입니다. 결국은 창작부터 시작해서 뮤지컬 인재 양성, 그리고 이 유통, 제값을 받고 또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까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또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게 뮤지컬에 대해서 독립 장르로 지금 법제화되어 있지 않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동물로 치는 이 박쥐 같다 그럴까, 이게 순수 예술도 아니고 대중 예술도 아닌 그런 취급, 이쪽도 저쪽도 이게 좋은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이쪽에서도 보면은 소외받거나 뒤로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하는 그런 불이익들이 지금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뮤지컬이 독립 장르가 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정부에서 앞서 이제 일부 이제 지원들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정부나 지자체 지원이 계속 좀 정체되는 느낌, 늘어나지 못하고 거의 가슴에다 보면은 지금 2019년, 2020, 21년 정부 차원에서 책정되어 있는 뮤지컬 예산 큰 변동이 없습니다. 방금 여기 오기 전까지 내년도 예산을 제가 이제 심의를 하다 왔는데 지금 그 부분 중에 이제 뮤지컬 쪽도 많이 좀 신경을 좀 쓰고 싸우고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독립된 장르 또 이게 문체부에 담당하는 우리 김연아 과장도 와 계십니다만은 전체 연극의 일부분이고 다른 분야도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뮤지컬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쏟는 것도 아직까지는 미흡하고 예리하게 돌아가지 않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질문들을 해봤습니다. 이게 정부 차원에서 이제 뮤지컬 세부 사업, 이 관련 코드라는 건 코드가 구해돼야지 예산 같은 것들을 신청할 때도 바로바로 이게 독립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있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이게 부가가치세와 관련해서 부가가치세법에 창작 예술에 대해 가지고는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 세제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창작 예술품 분야에 이게 뮤지컬은 빠져 있습니다. 연극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이 뮤지컬도 연극의 일부분으로 창작품이라는 거를 이렇게 설명하고 증명하면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만은 많은 회계사 세무사들도 이제 그런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오히려 받을 수 있는 세제 혜택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력 양성과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이제 창작 뮤지컬 아카데미에서 하는 것들이 관여 중에서 팀퍼 쪽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산 이런 것들이 크게 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금 방금 또 팀퍼와 관련해서 뮤지컬 아카데미 예산 좀 증액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까지는 증액까지는 좀 어렵다. 근데 더 추가적으로 고민해보라. 이런 정도 좀 이야기를 하다가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대구시 이제 팀퍼 쪽에서 뮤지컬 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가장 용역에서 뮤지컬 산업 발전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독립 장르로서 뮤지컬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 이게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일단 공연법에 제가 그래서 올 3월달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뮤지컬 별도 장르로 넣는 걸 넣었습니다만 그거 외에 또 개별법으로서 뮤지컬 진영 만드는 것도 필요하다. 아울러서 여러 가지 이제 전용 극장이라든지 뮤지컬 관련되는 신인들 발굴 육성 이런 부분들이 향후 뮤지컬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게 대구시 용역에서는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 뮤지컬계의 의견들을 보더라도 이게 이제 예술경 웹진의 그 얼마 전에 이제 발표한 그 내용입니다. 대체로 뮤지컬 장르를 별도 법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뮤지컬계의 대표적인 대체적인 의견이다 이렇게 좀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3월달에 이제 공연법에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는 뮤지컬이 없었습니다만은 뮤지컬을 별도로 넣는 개정안을 지금 제출한 상태입니다. 일단은 그 제가 낸 법안에 대해서 우리 전문의 검토 보고가 법안 통과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뮤지컬의 비중과 중요성 고려할 때 상당히 바람직한 입법 조치다. 굉장히 그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에 아마 뭐 특별하게 예 반대도 없는 사안이고 절차대로 상정이 되면은 빨리 처리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공연법에 1961년 이렇게 제정할 때 이제 5개 장르가 있었는데 공연 장르에서 영화가 제외되고 그 사이에 국악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다가 뮤지컬을 더 추가하겠다는 건데 국악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별도 장르로 공연법에 추가되고 나서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연법에 추가된 이후에 방송국이 개헌하고 또 이 국악원이 지금 그 국립예술기관 군원이 있는 게 거의 국악원이 유일합니다. 저쪽에 전북 쪽하고 부산에 국악원이 개헌했고 라디오 방송국에 의해서 TV까지 개헌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그 국악의 해외 공연 현황이라든지 또 국악 교육 프로그램도 급격하게 이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영화도 이제 그 별도 장르로 계속 그 지원이 되면서 영화산업진흥부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매출액이라든지 영화 관련 조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크게 확대되었고 99년도에 영재영화 투여되면서 아주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기생충과 같은 그런 국제 무대에서의 그런 성과도 결국은 저런 뒷받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우리 문체위 문화체육부 소관을 보면은 각 예술과 관련해서 독립된 법들, 진흥을 위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보시는 것처럼 만화진흥, 애니메이션 산업진흥법들이 만들어졌는데 특히 이제 만화, 또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은 웹툰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연결시켜 가지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쪽에 종사하는 작가들이라든지 이런 창작자들의 그런 창작을 지원하면서 굉장히 제작사라든지 아니면 요즘 같은 플랫폼 그런 업체들하고의 계약이 있어가지고 불이익을 좀 방지하기 위한 그런 보호장치를 마련하는 것들 그리고 이 제작사들이 투자를 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자금 지원이라든지 추가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그리고 해외 진출, 해외 수출 이런 것들을 할 때 거기에 대한 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대체로 각 예술 분야 진흥법에 포함된 내용들인데 만약에 뮤지컬도 별도의 이런 진흥법이 만들어지면은 그런 내용들이 체계적으로 들어감으로써 정말 이렇게 제작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또 공연자들 또 그 무대 백그라운드에서 하는 스태프들 이런 분들까지도 이렇게 근익 향상이라든지 실질적인 제작 환경 개선 나아가서는 신진 그 뮤지컬 배우들을 계속 우수한 배우들을 이렇게 발굴해서 육성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아주 종합적이면서 체계적인 지원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일단은 그 단일법 진흥법이 만들어지면 그와 관련해서도 특히 이제 뮤지컬 지원을 전담할 수 있는 전담기구, 전담 조직 설치 이것들도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충분히 고려가 돼야 되고 그렇게 됐을 때 앞서 제가 얘기했던 그 진흥법에 담긴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문체부 조직 내에서는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전담 조직이 만들어져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는 체제 이게 필요하다. 또 이런 것들이 지금 뮤지컬계에서도 많이 지금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 이제 이현애 동국대교 교수님이 연구한 자료에도 보면은 비슷한 그런 뮤지컬의 발전 방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뮤지컬 전문력 양성기관 설립이라든지 또 독립 장르로서 인식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미 어느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우리도 상당히 발언권을 가지고 해외 이제 뮤지컬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과도 이렇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이렇게 같이 나가면은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 더 육성을 시켜가지고 수출하고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은 그쪽의 기술을 빨리 도입을 해서 이렇게 좀 보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면은 더 빠른 시간 내에 그런 최고 수준의 그런 뮤지컬과 K 뮤지컬이 세계적인 뮤지컬이 되는데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뮤지컬 그 레위 제라블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이게 미래를 창조하기에 꿈만큼 좋은 건 없다.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BTS 빌보드의 탑 1위라든지 아카데미 작품상이라든지 불과 몇 년 전에 다 우리 꿈이었지 않습니까? 이룰 수 없는 꿈. 이제는 그런 꿈을 우리 뮤지컬에도 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브로드웨이에서 웨스트엔드에서 가장 많은 관객이 모이는 그런 작품이 우리나라 작품이 되고 대구건 서울이건 뮤지컬 전용 극장에서 뮤지컬이 상시 공연이 되고 그걸 보러 일부러 중국에서 일본에서 유럽에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그런 꿈을 꾸면은 언젠가는 그게 실현이 되지 않겠는가. 오늘 뮤지컬 제작사협회 출범을 계기로 그런 꿈의 실현을 위해서 다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발로 뛰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